오늘 저 얘기는 촌놈의 가구 사랑이 리폼 기술이 세계 1등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촌놈이냐고요? 저는 경상북도 영주시 동현면이라고 하는 바다라고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조그마한 냇가에 지게짐을 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이고, 저 역시 어린 시절을 지게를 지고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때 크레용을 못 사서 며칠을 운 적도 있을 만큼 집도 가난했고, 또 그림 그리는 거를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저의 가구 인생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제 책상과 당시 걸상이라고 그러죠. 의자를 제 걸 제가 만들어서 짜면서 그때부터 제 가구는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제 작은 지난 세월을 그렇게 보듬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가구를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영업에 있어서도 굉장한 끼가 있었다, 그렇게 보아지는 거죠. 2000년도에는 생산성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데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죠. 거기에서 제가 모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강의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경영학 박사가 전국에 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한 300~400명 정도의 박사들이 모이지 않았나. 전국의 경영학 박사는 뭐 서울대에서부터 사립대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다 모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100년에 한 번이라는 그 행사에 성공한 그 마케팅 내용을 강의해서 많은 박사님과 학생들의 박수를 받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데서 저의 그 가구 인생과 가구 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박수도 받았고요. 저는 그 홍성가구 전성시대에 개인적으로 수백억 자산과 뭐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뭐 1000억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매출을 올리고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중에 소위 그 한번 롤러코스터라는 부도를 한번 맞고 정말 벼랑 끝에서 정말 극한 상황, 다시 말해서 세상에 꼭 가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철학적인 용어가 있지만 제가 겪어본 것 중에서는 물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는 성공의 신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보다 훨씬 더 높은, 어머니보다 더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굉장한 우리의 얼굴이고 거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 또 뭐 저 또래 친구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재산으로 한다면은 전성시대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자에 제가 많은 것을 개발하고 가구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제가 오는 길은 돈을 축적하는 길이 아니었고 기술을 축적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진로가 달랐습니다. 초창기에는 제조를 통하고 유통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기술을 국내 1등 나아가서 세계 1등 가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내 나름의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행복 지수로 계산한다면 지금이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한국의 리폼 회사로서는 리폼 회사는 그렇게 규모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 면에서는 저는 감히 세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의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자, 가죽 분야의 소파, 또 목재 분야의 식탁, 목재 분야의 침대, 목재 분야의 장롱, 이를테면 목재 분야의 모두를 아울리고 가죽 분야를 모두를 아울리고 철제 분야의 모두를 아울리는 그런 토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슈퍼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가죽 염색 기술, 또 그다음에 저희 소파 가죽가리 기술, 또 명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목재 기술, 또 뭐 고급 인테리어 기술, 모든 데 있어서 저희는 세계 시장 어디에도 우리 기술을 이겨낸 데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절정에 와 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이제 제 혼자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최근에 수제자 1명을 받아들였고, 또 현재는 2명을 수제자를 기를 예정인데 1명을 더 티우가 있어서 1명을 더 정말로 진실로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 기술 또 내지는 돈 이런 거 이전에 사람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저는 꼭 가르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그 살아오신 그분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분의 습관을 저희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나이를 제한을 둡니다. 적어도 한 3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뭐 이렇게 제한해서 그 나이 또래에 제가 손재주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잠재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배우는 사람이 어떤 기술력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꼭 픽업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길러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기술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게끔 제가 꼭 길러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엔지니어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엔지니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업력이 없습니다. 영업력이 없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물건을 갖다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픽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젊어서도 광고에 대한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업력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광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유튜브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또 그 다음에 일간지가 됐든 무슨 어떤 형태로든지 언론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네 장사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지만은 적어도 국내 장사라든가 그 이상의 장사를 하려면은 알리지 않고는 홍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은 1996년도로 기억합니다. 100년에 한 번이라는 타이틀로 조중동의 전면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랐느냐면은 잠실의 새마을 시장 부근이면 굉장히 그 좋은 자리입니다. 아주 요지입니다. 새마을 시장 입구에 건물을 한 채 사고도 그 당시 돈으로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전에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건물 한 채 사고도 10억이 나왔으니까. 건물은 또 몇십억이 돼야 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돈은. 지금 돈으로는 몇백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게 20일 만에 만들어진 돈이라는 거죠. 아이디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지만은 영업도 한계가 있다. 제가 공장을 하면서도 무너지게 된 동기가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거죠. 디자인을 하고 뭐 이런 건 했다 할지라도 제가 직접 가구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도 이후에 맨손으로 정말 시작해서 제가 배운 그 스승은 지금도 한국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그 뭐 인터뷰 내용을 우리 스승님이 보시면 뭐 깜짝 놀라시고 흥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숨기다 보면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 스승님은 내구성이 없습니다. 물건은 참 예쁘게 잘 만드는데 내구성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파를 염색을 했는데 처음엔 저도 모르고 했습니다. 1, 2년이 지나니까 소파 염색이 다 지워져요. 벗겨지고. 또 그 다음에 식탁을 칠을 했는데 1, 2년이 지나니까 1년도 안 돼. 한 6개월, 1년 되니까 칠을 했던 흔적 없이 다 지워졌어요. 왜 지워졌나 했더니 걸레질을 하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낙하칠은 식탁이나 소파에는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낙하칠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하칠은 하되 우선은 팔아먹고 잔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일의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일의 먹을거리. 그래서 저는 본사를 쫓아 들어갔습니다. 본사라는 게 뭡니까? 그 약품 제조회사예요. 저희 지금 뭐 유튜브로 몇 번 공개했습니다만 홍성가구의 그 약품실이 애지간한 동네 약국 정도보다 더 많은 그 약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굉장한 기술력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연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스승님의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스승님은 하청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어떤 오더를 주면은 거래선한테 납품을 하면 돼. 요걸 먹으면 거래선이 먹는 거예요. 그분은 거래선한테 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스승님은 보니까 계속 거래가 줄어들어요. 특히 소파, 뭐 염색 같은 거 이런 거는 계속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소파 염색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자꾸 벗겨지는 거야. 그런데 색상은 기가 막히게 됩니다. 세계 1등이야. 그런데 마침내 저는 약품 파는 회사에 가가지고 약품 파는 본사 사장한테 이게 이렇게 지워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쉽게 말하면 가까이는 1년 전까지도 겪었어요. 최근에도 새로운 걸 개발하다가 한꺼번에 5조의 반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보다 리스크 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재든 그 다음에 가죽이든 우레탄 칠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가죽이 처음에 태어날 때 우레탄 염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우레탄 염색은 어떻게 됩니까? 우레탄 염색은 굉장히 그 가죽이 뻣뻣해집니다. 대신에 기술력이 있으면은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염색이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낙하 염색이에요. 낙하는 우선은 부드럽고 참 좋은데 사실상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테이블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대리석인데 가정에 가면은 뭐 이태리 또 불란서 또 영국 앤틱의 본고장 막 이런 그 유럽의 메카 회사들의 명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강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뭐 강남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강남만 잘 사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낚아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태리나 유럽에서 나오는 낚아치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낚아치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태리의 낚아치는 약간 뜨거운 커피잔을 놔도 자국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낚아치는 어때요? 종이컵만 따뜻한 거 갖다 놔도 한참 놔놓으면 그 자리에서 동그랗게 자국이 나서 안 지워진다. 그게 이미 녹아버리는 거예요. 유리를 깔아 삭스란. 유리를 깔면은 사실은 인체에도 뭐 별로 좋지 않고 그 안에 아름다운 무늬가 접근성이 굉장히 멀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칠은 우레탄 칠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왜 우레탄 칠을 안 하냐?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탄을 하려면은 진공 상태에 도장 시설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낚아치를 마감을 하는 거죠. 특히 리폼 회사에서 우레탄 칠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하더라도 하도라 그래서 밑바닥만 하고 위에는 낙하로 또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먹을거리를 생각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일과 모레 그 이상의 미래의 먹을거리를 생각한다면 소위 말해서 속 보이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네. 적어도 가구를 수리했으면 가구가 태어난 그 처음에 나왔을 때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7, 80%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우레탄 칠에 성공을 하면은 처음에 가구가 태어난 것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소비자님의 또 함정이 또 있습니다. 소비자님들이 우레탄 칠, 낙하칠 그런 거 알까요? 잘 몰라요.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만 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전화하면은 홍송 가구는 제일 비싸다. 왜 그럴까요? 자, 재료가 다릅니다. 또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이 다릅니다. 만드는 기간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 원가가 다르다는 거죠. 제조 원가가. 그리고 기능인이 다릅니다. 현재 리폼 회사 중에서 홍송 가구를 이길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유럽이나 뭐 세계에서 제일 고급 가구는 유럽에서 나오잖아요. 유럽 가구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AS 해가지고 넘어오는 거 봤을 때 이거는 홍송 가구는 고사하고 저희보다 못한 회사도 유럽 가구가 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홍송 가구의 리폼 기술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 저희 멘트가 유럽이 가구를 잘 만들어도 리폼 기술은 홍송 가구가 세계 1등이다. 다시 말해서 복원 기술, 가구를 만들어서 복원 기술, 정말로 아름다운 가구고 집에서 사랑받는 가구라면은 가구는 비를 맞추지 않는 한은 리폼만 잘하면 100년, 200년도 갑니다.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쫙쫙 갈라졌는데 색깔이 변하고 막 정말 거북이 껍질 같이 됐는데도 앤티가 이런 맛을 쓰나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가구에 대한 대단히 혹사한 거예요. 가구가 예를 들어서 뭐 내 좋아서 쓰다 버리는 거는 좋습니다만 가구라는 것이 칠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 칠은 아름다우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물론 아름다움도 물론 큰 역할을 하지만은 칠은 우리가 계란의 알맹이를 먹지만은 알맹이가 계란 껍질이 계란 알맹이를 싸가지 있는 건데 그 껍질로 인해서 계란 알맹이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칠도 계란의 껍질처럼 가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또 유지시켜주고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 어때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마침내는 복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또 애국 측면에서 물론 거창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비싼 소파를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5,000만 원, 뭐 그 이상짜리도 있어요. 몇 억짜리도 있는데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요. 자, 소파를 샀는데 부분적으로 팔걸이 하나 때문에 소파를 새로 사야 된다. 방석 하나 때문에 소파를 새로 사야 된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방석 하나만 고쳐주는 기술이 있다면은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현명하고 국가적으로 또 세계의 자원 낭비, 또 이거 버리는 것에 대한 제약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홍성 가구가 하고 있는 복원 기술, 리폼 기술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세계 시장에 마침내 이 기술을 반드시 진출시켜서 우리가 세계 1등인 건 알지만은 1등이라는 것을 유럽이나 그 외 어떤 시장, 뭐 큰 시장, 미국 또 나아가서 또 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지사를 언어가 된다면 지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기술 이전을 기꺼이 해드리겠다. 저희는 분명히 세계 누구도 놀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분명히 소장품을 복원하는 기술이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전 지구촌 누구도 지향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가벼운 물건을 저희 같은 명장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후순위 업체들한테 맡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 주부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가구, 이런 가구를 내가 산 가격에 10분의 1도 투자를 안 하고 복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로 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내가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300만 원도 안 들여서 복원을 하겠다? 3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을 건지는데 안 되겠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는 당시에 30년, 20년 전에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산출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인데 최소한도 10분의 1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히려 손님이 속지 않는다는 거죠. 예. 지금은 저희 회사는 지나치게 돈을 깎으려 들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 뭐 없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원래 깎아주는 문화가 굉장히 성행됐던 나라인데 그게 갑자기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깎아달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명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네. 제가 40일, 60일, 6개월, 3개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걸 뭐 그 10일, 열흘, 일주일 만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기는 10달 만에 나서 7달 만에 나도 3개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데 5달 만에 애를 낳아달라면 그건 내가 낳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5달 만에, 10달 만에, 5개월 만에 만들어져야 될 걸 5일 만에 만들어 달라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 돈을 많이 깎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훗날에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깎았으면은 가구 제작도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 기술도 깎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접수를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양심을 속여야 돼요.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면은 장사가 뭐 그렇게 다 양심 갖고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최근까지
회사 부도 이후에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뭐 MBC도 하고 SBS도 하고 이제 이런 메이저 방송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수없이 1년에 한 인터뷰 하자고 한 10번 정도의 방송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왜 없느냐? 내가 기술을 개발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그 인터뷰 한다고 맨날 며칠을 공장을 비워놓고 또 그 없는 말 있는 말 그 만들어서 하려면은 지금 현재도 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씩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느냐고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현재는 개발비를 계속해서 많이 드리고 있었고 지금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인은요 절대 돈을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처럼 막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량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제가 아웃소싱을 해서 제작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 거예요. 대신 한편으로는 욕을 먹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아웃소싱을 한 게 없습니다. 전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주 극히 일부 아웃소싱이 있고 전 가구가 제 손을 다 거쳐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여기서 손님도 안 만나고 가구만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이 많이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길게는 7개월, 8개월 된 게 있고 최근에 물론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 손을 안 거치고 나가면은 빨리 되는데 제 손을 거치고 나가면 빨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홍성은 가격 흥정이 안 된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홍성은 정말 100% 복원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세급 기준으로 100% 복원을 추구한다. 100% 복원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100% 복원을 추구하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도 100% 복원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또 일산에 갔다 왔는데 손님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 세상에 저도 젊어서 연애도 해봤습니다만은 연애는 잠깐인데 그 손님의 기분 좋은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만족해하는 모습, 저한테 하는 칭찬 이런 거는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보람이고 자신감도 주고 또 앞으로 내가 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원천의 에너지라는 거죠. 고객님의 이 칭찬은 제가 앞으로 나가는데 최고의 에너지예요. 최고의 에너지.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집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빈둥빈둥 하는 사람 한두 명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분 아니신 것 같아요. 반드시 앞으로는 기술 보복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배워서 외국에 나가셔서 한번 니폰 공장 한번 차려보세요. 돈 많이 안 듭니다. 시작은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기술로 가는 거지 이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제주가 좋아서 또 내가 한국에 정말 좋은 니폰 기술을 배우겠다는 분은 딱 한 분. 딱 한 분.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딱 들어오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분이 내한테서 수제자로 계시고 또 한 분 배우고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최근에 들어오셨고 또 이제 한 분은 저희가 이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시장에도 좋고 세계 시장에도 좋고 기술을 배워서 이바지하겠다는 사람은 정말 저는 아낌없이 박수로 환영을 할 겁니다. 동시에 홍성가구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총매진해서
저는 그 최근 2년 지금 한 3, 4개월 됐나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냐고요? 예. 사람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저는 자, 고객님이 물건이 7개월이 밀려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쉬는 게 사람인지 안 쉬는 게 사람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늦는다고 아우성인데 쉴 수 있겠냐는 거죠. 마침 우리 고객님들이 한없이 좋으셔요. 제가 사람이 없어서 제 손으로 다 만들어서 드리려서 늦어지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급해서 전화드린 게 아니고 작년에 가져갔길래 잊어버렸을까봐 전화드렸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더니 이놈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일하고 있는데 바빠서 못 해주는 건지 아니면 내게 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전화를 안 하셔요. 미안해서 그런지 전화를 안 하셔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골프장에를 가고 탁구장에를 가고 당구장에를 가고 노래방에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휴일은 고상하고 9시,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돈 많이 벌었냐고요? 개발에 저축을 했습니다. 미래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게 곧 미래에 금은보화보다도 큰 나에게 준 축복의 기술이 아니냐. 자, 감히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오늘도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유럽에서 나오는 나탄 의자입니다. 나탄 의자는 그 등각으로 돼가지고 이게 앉는 게 얇아서 이게 석쇠 같은 얇은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펄렁펄렁합니다. 앉으면은. 그러면 등치가 100kg 되는 사람이 앉으니까 이게 나탄 의자가 한 10년 넘게 쓰니까 빛이 푹 빠져요. 아마 나탄 의자 가지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나탄 의자 국내에 고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강하게 고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탄 나탄을 가는 사람도 많지도 않는데 나탄 의자는 좋은 칠을 해봐야 우레탄 칠인데 우레탄 칠해도 소용이 없어요. 당장은 괜찮습니다. 뭐 몇 년은. 그런데 왜 소용이 없느냐고요? 나탄이 출렁출렁하고 움직이니까 칠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 뭉쳐야 힘인데 뭉치지는 못해. 십자로 엮여져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나탄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잠깐만, 내가 재료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게 나탄 원재료입니다. 집에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유럽 거는 이런 의자 하나가 150만 원, 100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300, 400, 500만 원까지 가는 게 있어요. 의자 하나가. 아주 비싼 거는 500만 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싸게는 뭐 100만 원서부터 비싼 거는 500만 원까지 있어요. 이 나탄 의자 하나가. 그런데 의자가 방석에서나 등에서 이게 떨어졌다.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탄이 왜 쉽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 휘어지는데 제가 연구를 했어요. 휘어지는데 이게 목재칠이 이게 되겠냐? 목재칠은 빳빳한 데다 해야 되는데.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나탄에는 목재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돈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여기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휘어지는 데는 가죽칠을 해줘야 됩니다. 가죽칠. 가죽이 이렇게 휘어져도 가죽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가죽 자체가 다른 거지 가죽에 칠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가죽이라면.
그래서 제가 체감한 게 여기다가 가죽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죽칠을. 가죽칠을 하면은 여기 바인더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엮어졌잖아요. 공예품으로. 엮어진 데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뭉쳐져. 뭉치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뭉쳐지고. 그 위에다가, 바인더 위에다가 가죽칠을 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질겨지냐는 거지. 이 작은 거 하나가 세계 최초야. 세계 최초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응용을 하니까 세계 최초가 되는 거야. 세계 최초. 그런데 손님이 보시기는 세계 최초든지 국내 최초든지 국내 최저든지 다 똑같이 생겼어. 마무리만 좀 다를 뿐이에요. 내구성에서는 저희가 실험해 본 게가 10년을 쓴다면은 가죽칠을 하면 20년, 30년을 쓰는 거예요.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한 거예요. 이거 10년을 부러지지 않아요, 가죽칠을 하면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원재료입니다. 칠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하얀 걸 쓰는 분이 없어요. 칠이 안 된 겁니다. 브라운 색깔로 나중에 이제 변장을 시키는데, 칠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휘어졌을 때 칠이 부러지면 안 된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이거 나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는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를 토대로 딛고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진로를 개척한 거죠. 이와 같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 좋은 기술을 저는 계속해서 또 후세에 본인들이 배워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끝으로 가죽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 리폼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하고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또 온라인에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가구 리폼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냐 하는 것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명품 가구는 아닐지라도 목재에 절대로 니스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칠은 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칠은 하기는 쉬운데 벗기기는 어렵습니다. 칠 벗기는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싼 가구들은 벗기는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절대로 니스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구는 그 가구에 맞는 페인트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동네 페인트 가게에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고요? 모릅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가구 전문가도 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냐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페인트 함부로 칠하지 말라. 그리고 유튜버들 저를 욕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로 얻어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저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죽 얘기할게요. 가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복잡하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뭐 조금은 얘기는 해야 되겠죠. 자, 가죽 하면은 들은 얘기가 있으시죠? 천년 가죽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인조 가죽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많이 들으신 거 있죠? 외피, 내피 그렇게 하죠. 면피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천년 가죽은 그야말로 자연의 동물의 사람으로 보면 지문이죠. 문양을 그대로 가공을 한 걸 천년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 가죽에도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느 나라의 천년 가죽은 있죠. 우리나라의 내피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족들 중에서 동남아에서 들어온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뭐 동남아에서 가족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데 천년 가족이, 물론 동남아 가족이라고 다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런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손님께서 물건을 사시면서 중국 가구 주지 마세요, 말레이시아 가구 주지 마세요, 필리핀 가구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이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거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이거 말레이시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소파 사러 와서 소파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시잖아요. 그 가죽이 어디서 난지 모르시잖아요. 예?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국내 가죽이랑 우리나라 가죽이 나오면 나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가죽 메이저 회사가 사실상 몇 개 없습니다. 손가락 5개도 안 돼요. 굳이 따진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네, 그 중에 또 자기네 회사 만들어서 자기네 파는 사람이 있고, 거의 뭐 메이저 회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근데 리폼 회사가 그렇게 메이저급 가죽을 쓰면서 리폼 할까요? 할 수는 있어,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피혁 회사 이름을 알겠냐고, 피혁 봐가지고 알 수 있겠냐고,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som 가구가 왜 비싼지 알아요? 양질의 가죽을 쓰니까. 왜? 거짓말하기 싫고 내일의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내일의 나쁜 소식을 듣지 않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 미래에 먹을 거리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나가서 또 이태리 가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퀄리티가 또 더 올라가야 돼.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년 가죽, 다시 말해서 외피, 이름이 3가지죠. 천년 가죽, 외피, 면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심하느냐? 안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제조사에 따라서는 물건이 엉망이니까요. 그런데 말이 천년 가죽이에요. 그 천년 가죽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이 천년 가죽. 자, 가죽은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의 조건도 잘 맞아야 됩니다. 동물이 뭐 조그마한 동물이 평수도 몇 평 안 나오는데 뭐 사방 그냥 상처가 많으면 그 가죽이 품질이 떨어지죠. 원래 재료 자체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공을 잘못하면 어때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밀가루 가지고 국수를 만드는데 맛이 틀리잖아요. 다. 근데 이건 맛이 틀리는 게 아니라 오래 쓸 수도 없고 품질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등급에서. 차라리 그런 가죽은 우리나라 내피만도 못해. 좋은 거. 내피만도 못하다. 좋기는 지구상에 천년 가죽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함정이 있다. 자, 발품 팔아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 발품 팔아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품이라고 하면 꼭 발로 뛰어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니까 전화로도 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럼 뭐 A, B, C, D 뭐 한 10개 뭐 리폰 업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 전화해서 전부 사진을 보내. 이렇게. 당신 얼마, 당신 얼마, 당신 얼마, 당신 얼마. 견적도 안 내고 제일 싸. 낙찰. 이게 성공했을까요? 난 내가 봤을 때 잘못하면 쫄딱 나간 거예요. 이게 가짜야, 이게 면피면 뭐해? 이게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복 원단을 좋은 걸 사가지고 남대문에 주는 것도 있고 갤럭시에 갖다 주는 거 있어요. 그럼 누가 잘 나와요? 모든 기능과 모든 가다가 있고 모든 기술이 있는 갤럭시가 낫겠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지고 복제품을 만드는 데가 낫겠어요? 숫자로 따지면 더 많이 살 수는 있는데 이건 망한 거예요. 정말로 누가 우리 집에 내 영혼이 머물고 있는
보금자리에 제대로 된 가구를 복원해 줄 것이냐, 여기에 테마를 두고 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싸게, 나는 정말 영리해. 뭐가 영리해? 이게 헛똑똑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헛똑똑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도 아니고, 한 업체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같은 물건이 차이가 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함정인 거죠. 금이 한 돈에 25만원 간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금을 20만원에 샀다고 해도 잘 안 믿는데, 순금을 12만 5천원에 샀다면 선생님이 믿겠습니까? 사모님이 믿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복원을 하더라도 양질의 복원을 원하는지, 아이 그거 필요 없거나 매년 하시다 버릴 거니까, 이런 분들은 홍성가구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영혼을 담아서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 물건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A, B, C 10개 전화해가지고 제일 싼 데다가 견적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제 얘기 꽤 좀 한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은 빈말이 아니고 입에 달린 말이 아니고, 저는 정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에 12차례도 더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글쎄요. 예. 왜냐고요? 예.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고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로 저를 찾는 모든 고객님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 드리겠다고 명시하겠습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된 것 같아요?